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65세 이 여사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저는 그분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몇 달 전에 건강검진 다 받았거든요.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 촬영까지 다 했는데 이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그분의 검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모두 받으셨더군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만으로는 모든 질병을 잡아낼 수 없다는 점이죠. 이 여사처럼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필요한 검사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추가로 받아야 할 검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놓치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병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죠.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와 성별, 가족력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검진을 받으셨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만 받으면 모든 질병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국가검진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항목들만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다 보니 가장 흔한 질병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위험도가 다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국가검진에서는 위암 검사로 위장 조영술이나 내시경을 하지만 조직 검사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위암은 내시경으로만 봐서는 놓치기 쉬워요. 작은 병변이나 색깔 변화 정도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따로 받지 않으면 이런 암들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죠.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검진은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검사들을 더해야 완전한 검진이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검진도 전략적으로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을 추가로 받아야 할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정리한 5가지 필수 항목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시경으로 위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반드시 조직을 떼어서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해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 검사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세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감염되어 있으면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 이 세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부 초음파와 간염 항체 검사입니다. 간암과 췌장암은 국가검진에서 아예 빠져 있는 항목들이에요. 하지만 이 두 암은 발견이 늦어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B형 간염 보균자이시거나 과거에 간염을 앓으신 적이 있다면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수입니다. 간암은 바이러스성 간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당뇨병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도 췌장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꼭 받으셔야 해요. 이런 검사들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세 번째로 꼭 받으셔야 할 검사는 저설량 PET-CT입니다.
흡연을 하셨거나 현재 흡연 중이신 분들에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검사예요. 일반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폐는 공기로 가득 찬 장기라서 작은 암이 생겨도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선량 폐CT는 매우 작은 결절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금연을 하신 분들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은 지 15년이 지나야 폐암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간접 흡연에 오랫동안 노출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단순히 여성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남녀 구분 없이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골절은 단순한 외상이 아닙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 다른 합병증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폐렴이나 욕창, 혈전증 같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통해 미리 골다공증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적절한 운동을 통해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검사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남성분들에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국가검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장기인데 여기에 결절이나 암이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고 치료 성과도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 여사께서 목에 작은 혹이 만져진다며 오셨어요. 본인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긴 혹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니 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김 여사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치료비도 많이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완치가 가능했거든요. 이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치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검사들을 받는 이유가 바로 조기 발견을 위한 것입니다.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찾아서 치료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검진 항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들은 모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첫째, 위내시경과 조직검사 병행입니다. 단순히 내시경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미세한 병변을 놓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부위는 반드시 조직을 떼어서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 좋죠. 둘째, 복부 초음파와 간염 항체 검사입니다. 간암과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예요. 특히 간염 병력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저선량 폐CT입니다.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 간접 흡연에 노출되신 분들의 조기 폐암 탐지를 위한 검사죠. 일반 엑스레이로는 찾을 수 없는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로 남녀 구분 없이 65세 이후에는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골절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여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섯째,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로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하지만 남성분들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 5가지 검사는 각각 다른 중요한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검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국가검진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반은 놓친 셈이에요. 물론 국가검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는 봄과 같습니다. 미리미리 투자해야 나중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검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이 진행된 후의 치료비와 비교해보면 정말 적은 금액이에요.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들이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이 여사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검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선택이죠. 앞으로는 검진을 받을 때 오늘 말씀드린 추가 검진 체크리스트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해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검사 중에서 빠진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검진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항목들을 포함시키세요. 병원에 가실 때는 의료진에게 이런 추가 검사들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의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을 고려해서 어떤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지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흡연력이 있으시거나 간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검사를 더욱 신경 써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갑상선 초음파를, 모든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또는 의사가 권하는 주기에 맞춰서 계속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국가건강검진을 200%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면서도 효과적으로 검진받는 노하우까지 함께 말이죠.